때는 아주 오랜 옛날 북쪽 개성 땅에서 있었던 일이야. 그곳에 이씨성을 가진 아주 똘똘하고 잘생긴 총각이 살았단다. 사람들은 그를 이생이라고 불렀지. 나이는 한 18살 정도 되었는데 어찌나 공부를 좋아하던지 길을 걸어 다닐 때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대. 그리고 그 동네에 또 최씨 집안에 예쁜 아가씨가 살고 있었어. 나이는 이생보다 한두 살 어렸는데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고와서 동네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지. 바느질 솜씨도 좋고 글재주도 뛰어나서 못하는 게 없는 아가씨였단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를 부르곤 했대. 멋쟁이 도련과 어여쁜 채낭자 둘이 참 잘 어울리는구나. 우리 이생은 매일같이 글 공부를 하러 서당에 가면서 최낭자의 집 앞을 지나게 되었어. 그 집 담장 안에는 예쁜 버드나무들이 하늘하늘 춤을 추고 있었는데 이생은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어가곤 했지.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어. 이생이 무심코 담장 너머를 쓱 엿보았는데 세상에나 꽃이 활짝 핀 아름다운 정원에서 한 아가씨가 시를 읊고 있는 게 아니겠니? 바로 최낭자였지. 그 모습을 본 이생의 가슴은 쿵하고 내려앉았단다. 최낭자가 읊는 시는 대충 이런 내용이었어. 저기 담장 밖을 지나가는 저 멋진 도령은 누구일까? 내 마음이 왜 이리 설레는 걸까? 내가 만약 작은 제비가 될 수만 있다면 헐헐 날아서 저 담장을 넘어갈 텐데. 이 시를 들은 이생의 마음도 불꽃처럼 타올랐지. 저렇게 아름답고 지혜로운 아가씨가 나를 마음에 두고 있구나. 그래서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높다란 담장이 두 사람을 가로막고 있었어. 집으로 돌아온 이생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단다. 그러고는 종이에 정성껏 자기 마음을 담은 시를 적었지. 낭자, 당신의 아름다운 모습에 내 마음을 온통 빼앗겨 버렸소. 우리 한번 만날 수 있겠소? 간절한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서 말이야. 그리고 다음 날 그 시를 작은 기와 조각에 매달아 최낭자의 정원 안으로 휙 던졌단다. 잠시 후 최낭자에게서 조그만 쪽지 하나가 담장 밖으로 날아왔어.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지. 걱정 마시고 해가 지면 다시 오세요. 그날 밤 이생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최낭자의 집을 찾아갔어. 약속된 장소에 가니 담장 너머에서 복숭아 나무 가지가 살랑살랑 흔들리더구나. 가까이 가보니 글쎄 커다란 대나무 바구니가 밧줄에 매달려 내려와 있는 거야. 이생은 용기를 내어 그 바구니를 타고 담장을 훌쩍 넘어갔단다. 그렇게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어. 꽃향기 가득한 달밤 아래에서 두 사람은 시를 주고받으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지. 최낭자는 아주 용감한 아가씨였어. 도련님, 저는 이미 도련님을 평생 함께할 분으로 마음먹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부모님께 혼이 나더라도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이생을 안심시켰지.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밤마다 부모님 몰래 만나며 사랑을 키워나갔단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지. 이생이 밤늦게 들어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아버지가 결국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거야. 아버지는 크게 노하셨어. 공부는 안 하고 어딜 그렇게 쏘다니느냐? 당장 먼 시골로 내려가서 농사일이나 감독하거라. 그렇게 이생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하루아침에 최낭자와 멀리 떨어지게 되었단다. 이 사실을 모르는 최낭자는 매일 밤 이생을 기다렸지만 몇 달이 지나도 이생은 나타나지 않았어. 결국 최낭자는 이생을 그리워하다가 그만 자리에 알아눕고 말았지. 밥도 못 먹고 말도 못하고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는 딸의 모습에 부모님은 걱정이 태산 같았어. 그러다 딸의 방에서 이생과 주고받은 시들을 발견하고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지. 최낭자는 부모님께 눈물로 호소했어. 아버지, 어머니, 제 마음은 이미 이 도련님께 가 있습니다. 만약 이 도련님과 맺어지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딸의 진심을 알게 된 최낭자의 부모님은 결국 딸의 사랑을 지켜주기로 마음먹었단다. 그리고 이생의 집으로 중매쟁이를 보내 정식으로 혼담을 넣었지. 처음에는 집안 형편이 어렵다며 거절하던 이생의 아버지도 최낭자 집안의 간곡한 설득에 마침내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했어. 먼 시골에 가 있던 이생은 이 소식을 듣고 뛸 듯이 기뻤지. 병상에 누워있던 최낭자도 금세 기운을 차렸단다. 그렇게 두 사람은 온 동네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드디어 부부가 되었어.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날을 보냈지. 이생은 과거 시험에도 떡하니 합격해서 높은 벼슬에도 올랐단다. 하지만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어. 얼마 지나지 않아 나라에 홍건적이라는 무서운 도적대가 쳐들어와 큰 전쟁이 일어났단다. 임금님도 피난을 가고 온 세상이 불바다가 되었지. 이생과 최낭자도 가족들과 함께 허둥지둥 피난길에 올랐지만 혼란 속에서 그만 헤어지고 말았어. 안타깝게도 최낭자는 도적들에게 붙잡히는 신세가 되었지. 도적들이 최낭자를 위협했지만 그녀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용감하게 소리쳤어. 이 더러운 놈들아! 차라리 나를 죽여라! 내 놈들의 짝이 되느니 깨끗하게 죽음을 택하겠다! 화가 난 도적들은 결국 최낭자를 해치고 말았단다. 그녀는 그렇게 차가운 들판에서 외롭게 눈을 감았어. 혼자 살아남은 이생은 전쟁이 끝난 후에야 잿더미가 된 집으로 돌아왔단다. 아내의 집도 폐허가 되어 있었지. 이생은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아내와 함께 사랑을 속삭이던 작은 누각에 올라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 그날 밤이었어. 달빛 아래 홀로 앉아있는데 저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점점 가까이 다가온 그 사람은 세상에 바로 죽은 아내 최낭자였어. 이생은 아내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았지만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에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녀를 와락 껴안았단다. 최낭자는 울면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 억울하게 죽었지만 이생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차마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다고 말이야. 서방님, 저를 잊지 않으셨다면 남은 시간이나마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이생은 기쁘게 그녀를 맞이했지. 두 사람은 다시 예전처럼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 최낭자는 도적들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숨겨두었던 집안의 재물을 찾아냈고 전쟁통에 돌아가신 양가 부모님의 유골도 수습해서 정성껏 장사를 치러드렸지. 그렇게 몇 년이 흘렀을까. 어느 날 저녁 최낭자가 슬픈 얼굴로 이생에게 말했어. 서방님,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헤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저승의 법도에 따라 저는 이제 떠나야만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인간 세상에 머물렀습니다. 최낭자는 이별의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뚝뚝 흘렸어. 전쟁은 우리를 갈라놓았고 깨진 거울은 다시 붙일 수 없네요. 이제 떠나면 저승과 이승 사이 우리는 다시는 만날 수 없겠지요. 이생도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어. 부인, 제발 가지 마시오.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차라리 나도 부인을 따라 저승으로 가겠소. 하지만 최낭자는 고개를 저었단다. 서방님은 아직 이승에 남은 날이 많습니다. 부디 몸 건강히 지내세요. 그 말을 끝으로 최낭자의 모습은 연기처럼 스르르 사라져버렸어. 홀로 남은 이생은 아내가 알려준 곳에서 그녀의 유골을 거두어 부모님 곁에 묻어주었단다. 그리고는 아내를 그리워하는 병이 깊어져
몇 달 뒤 결국 아내의 뒤를 따라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 참으로 슬픈 이야기지.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 두 사람의 깊고 진실한 사랑에 감동하며 그들을 오래오래 기억했단다.